여러분, 등산 산악회 모임하면 불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중년들의 등산 모임이나 산악회가 불륜의 성지로 자주 언급되었죠. 주말마다 산에 간다는 배우자의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륜의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현대사회, 특히 노년층에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의외의 장소 5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불륜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를 아는 것을 넘어서 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을 도덕적 타락이나 의지력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이면에 있는 외로움, 소통의 부재, 정서적 결핍이라는 진짜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불륜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소통이 더 깊어지고 감정적 연결이 강화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예상 밖의 5가지 장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소는 아마도 이 목록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의외의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이 장소들이 왜 불륜의 온상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찾는 곳입니다. 매일 같이 만나 담소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기회가 많아집니다. 김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 자리 비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박 선생님, 오늘 가져오신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담그셨어요? 내일도 복지관 오실 거죠? 같이 점심 먹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기적인 만남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년 이후,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정서적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는 수십 년간 같이 살면서 대화의 주제가 고갈되거나 서로에 대한 작은 불만들이 쌓이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에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만난 새로운 이성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내 말을 정말 경청해 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생기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정서적 교류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와 공감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점차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공통점도 한몫합니다. 비슷한 세대의 경험, 공감대,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동질감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함께 노래교실에 다니거나 같이 체조를 하거나 야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옅어지고 가정에서도 역할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성의 관심은 마치 청춘을 되찾은 듯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해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의 경험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단순한 친구 관계로 시작했지만 정서적 교류가 깊어지면서 점차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불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라면 이런 감정의 변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실버 대상 취미 모임입니다. 댄스 교실, 노래 교실, 그림 교실과 같은 취미 활동 모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모임에서 불륜이 쉽게 발생할까요? 취미 모임의 특징은 감정 표현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춤이나 노래와 같은 활동은 본질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교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사랑의 왈츠를 배워보겠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노래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불러보세요. 젊은 시절의 첫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림에 당신의 감정을 담아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하고 서로의 감정선이 교차하게 됩니다. 댄스 수업에서는 파트너와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접촉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노래교실의 경우 사랑이나 이별, 그리움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상대방과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못하겠네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선생님, 이 동작이 어려워요. 한 번만 손잡고 알려주세요. 오늘 김 여사님이 부른 노래를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작은 칭찬과 관심이 점차 깊어지는 것이죠. 또한 주목할 점은 취미라는 명목 아래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더 자주 만나는 이 정기적인 만남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오늘 춤 수업 있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설레네. 노래교실 가면 항상 옆자리에 앉아주시는 그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 같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취미 모임에서는 동질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친밀감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한 취미 활동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감정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감정이 생기고 이것이 점차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은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취미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서적 의존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새로운 자아 발견입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변화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평생 춤을 춰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춤을 추게 되다니 놀라워요. 당신이 제 그림을 칭찬해줘서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이런 감정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본래의 취미 활동은 점차 2차적인 목적이 되고 특정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취미 생활이라는 명분 아래 정기적인 만남이 깊은 감정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륜이 흔히 발생하는 장소는 여행 동호회와 효도 관광입니다. 여행지에서 왜 불륜이 쉽게 발생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 가져오는 해방감은 평소에는 억제하던 감정이나 행동의 제약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여행지에서 만나니 더 젊어 보이세요. 일상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런 말 안 하는데 여행이라 그런지 솔직한 마음이 표현되네요. 여행의 설렘과 낭만적인 분위기는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보거나 아침에 함께 일출을 보는 경험은 서로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효도 관광이나 단체 여행의 경우 같은 방을 쓰거나 식사, 관광 프로그램 등을 함께하며 스문의 시간 내내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이 친밀감을 급속도로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룸메이트가 된 것도 어떤 인연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 구경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또한 여행 중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짐을 들어준다거나 길을 찾아준다거나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하는 작은 도움들이 고마움과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무거운 가방 들어드릴게요.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저도 좀 찍어주세요. 길을 잘 찾으시네요.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부재입니다. 효도 관광이나 여행 동호회 활동에는 대개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유롭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행 중 함께하는 식사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도 관계 발전의 촉매제가 됩니다. 여행지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 가정사, 그리고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고민이나 꿈을 나누면서 정서적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사실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배우자에게는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당신은 정말 잘 이해해 주시네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여행의 또 다른 특징은 추억의 공유입니다. 함께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고, 이 공유된 추억이 여행 후에도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여행 후에 서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거나, 여행 중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지난 여행에서 같이 봤던 그 풍경 기억나세요? 그때 함께 있어서 더 특별했어요.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더 좋은 곳으로 함께 가고 싶어요.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 보내드릴게요. 우리의 추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행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의 역할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고, 이런 새로운 자아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여행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시작된 감정은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되어 다음 여행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사이에도 연락을 주고받게 만듭니다. 결국 여행 동료였던 관계가 점차 특별한 감정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륜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종교 모임입니다. 사찰, 성당,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에서 왜 불륜이 발생하는지 그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정서적 교감과 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 고민, 가치관 등 평소에는 쉽게 나누지 않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종교 모임에서는 서로의 아픔이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노년의 외로움 같은 고민을 나눌 때 진심 어린 위로와 이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모임은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더 자주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점차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이번 주 법회 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지난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주보에 실린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이 생각났어요. 중요한 것은 의지할 곳을 찾는 마음입니다.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노년층은 삶의 의지처나 정서적 지지를 찾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이 점차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당신과 대화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돼요. 종교 모임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 교감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느끼는 영적 연결감은 매우 강력하고 깊은 것이어서 이런 교감이 정서적 친밀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요.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당신과 제가 얼마나 비슷한지 놀라워요. 종교 활동에는 종종 봉사나 소모임 활동이 포함됩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성가대, 법회 준비, 성경 공부 모임 등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봉사활동 때 당신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어요. 성가대 연습 후에 같이 저녁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요.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비밀 유지의 분위기입니다. 종교 모임에서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이해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비밀리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장소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관계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여 경계심을 낮추고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종교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신실함이 느껴져서 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이처럼 종교 모임은 정서적 교감, 정기적인 만남, 깊은 대화, 그리고 신뢰감을 바탕으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순수한 신앙심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특별한 감정적 유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불륜이 흔히 발생하는 장소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 앱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노년층에게서 점점 더 흔해지는 불륜의 통로입니다. 왜 온라인 공간이 불륜의 온상이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과 접근 용이성입니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고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5세 남성입니다. 취미는 클래식 음악 감상이에요. 프로필 사진은 젊었을 때 찍은 거예요. 요즘은 더 멋있어졌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네요. 현실에서는 조금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특히 시니어 전용 만남 앱, 밴드, 카카오 오픈 채팅 등 연령대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같은 세대라 대화가 잘 통해서 좋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하거든요. 밴드에 올리신 글을 보니 저와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메시지 드려도 될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당신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어요. 개인적으로 더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상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고 상대가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만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정말 지적이고 세련된 분 같아요. 글을 통해 느껴지는 당신의 감성이 너무 멋져요. 메시지만 봐도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껴져요. 온라인 소통의 또 다른 특징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소통이 스며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연락하면서 당신의 일상을 함께하는 것 같아 행복해요. 노년층의 경우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 깊이 몰입하게 되고 정서적 유대감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메시지만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졌는데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온라인 관계에서는 판타지가 작용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이상과 기대로 채우게 돼요. 실제보다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관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난다면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메시지로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데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년층의 외로움과 정서적 결핍도 온라인 불륜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혼자 사는 경우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은 정서적 에이지처가 되어줍니다. 당신과 대화하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다시 느껴요. 집에서는 대화가 거의 없는데 당신과는 할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하루의 힘든 일들도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돼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관계에서는 현실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현실과 별개라고 생각하며 이건 그냥 온라인에서의 일일 뿐이라는 합리화를 통해 죄책감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라인 친구일 뿐이니까 문제 없죠?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불륜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단지 대화를 나누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이런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는 점차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에서 시작해 전화통화로, 그리고 결국 실제 만남으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불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 앱은 익명성, 접근 용이성, 이상화, 시공간적 제약 없음, 충분한 소통 시간, 판타지, 외로움, 그리고 현실과의 분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륜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5가지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실버 대상 취미 모임, 여행 동호회와 효도 관광, 종교 모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 앱까지. 이제 이 모든 장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과 불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장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만남, 정서적 교류, 공통 관심사, 그리고 배우자의 부재입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불륜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장소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심리 상태입니다. 불륜은 특정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 지루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서적 허기, 소통의 부재, 이런 심리 상태가 불륜의 진짜 원인입니다. 장소는 단지 이러한 심리 상태가 표출되는 무대일 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부모 역할의 축소, 친구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관계의 상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감정을 이해해 준다면 그것은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와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외롭고 허기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충분히 외롭고 정서적으로 결핍된 상태에 놓이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륜의 위험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정에서의 소통과 감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세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요즘 뭐가 가장 즐거워요?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답변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함께 산책하기, 요리 배우기, 여행 계획 세우기, 음악 감상하기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같이 새로 생긴 전시회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 식사 후에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만의 작은 취미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서적 교감을 위한 작은 노력도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걷기, 안아주기, 등을 토닥여주기와 같은 스킨십은 언어 이상의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 곁에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배우자의 새로운 관심사, 변화하는 가치관, 새롭게 발견하는 취향 등을 존중하고 관심을 보이세요. 요즘 당신이 관심 갖는 그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줘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 정말 멋져요. 어떻게 그런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신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지금까지 노년기 불륜이 발생하는 장소와 원인,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께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륜은 더 이상 등산이나 산악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취미 모임, 여행 동호회, 종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노년기에는 누구나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루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여 배우자의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요즘 외롭거나 지루한 적이 있나요? 내가 더 당신에게 어떤 지지와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관계에서 더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은 언젠가 채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누구와 채우느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수십 년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감과 이해, 그리고 편안함은 그 어떤 새로운 관계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의 깊이는 그 어떤 새로운 인연도 따라올 수 없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졌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고 그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못 가본 곳들을 여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봉사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손주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불륜은 결코 외로움과 허전함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설렘과 흥분 뒤에는 더 큰 상처와 후회가 따르게 됩니다. 가정의 붕괴, 신뢰의 상실, 자녀들의 실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은 결코 작은 대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곁에 있는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해온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륜의 위험은 어디에나 있지만 가정에서의 진실한 소통과 감정 관리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움과 허전함이 아닌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동반자와의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행운으로 가득할 것입니다.